안녕하십니까. 강원술 이서입니다. 2019학년도 이제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났고, 말들이 많죠. 뭐, 특히 이제 국어 가지고, 뭐 블라블라 말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냐, 뭐, 블라블라 이런 소리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뭐, 이제 황당한 문제 하나 있었죠. 국어 31번. 이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참. 내가 이제 이 문제들 보다 보니까 이제 해설한 것들,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보니까, 국어 문제를 국어로 풀어야 되는데 국어 문제를 물리로 풀라 그러니까 개고생을 하죠. 이게 본질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좀 나섰습니다. 보시고서 국어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문제하고 이건 뭐 있으니까 뭐 저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보셔도 되고 저 이투스 홈페이지도 있을 게 아마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인 뭐 방법이라기보다 문제 풀 때 하나의 뭐 절차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문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지들 있잖아. 선택지에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 얘가 뭔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게 선지 내용 다 이해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어휘들을 갖다 체킹을 잘 해야 돼. 일단 뭐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는 다 답이 아니다는 소리야. 그지? 이거 됐고. 그 1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국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제 황당해지는 게 만류인력이 티났어. 겁나라 만류인력. 이 만류인력은 이제 물리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만류인력 나왔다고 이제 이게 뭔 소리야 이럴 필요 없어요. 아마 지문이라든가 보기라든가 어디에 만류인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그 만류인력 설명한 걸 나중에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서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체킹을 할게. 만류인력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밀도. 근데 그러니까 밀도란 말이 나왔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건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밀도를 모른다 그러면 좀 심해. 그지? 그 다음에 행성. 행성은 뭐냐? 이런 거 설명하려면 내가 못해, 이거 진짜. 행성은 뭔지 알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오늘 보니까 새벽에 화성에 미국의 인사이트 호러가 이제 착륙을 했더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동심의 국껍질. 동심이라는 건 어린애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중심이란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의미 좀 가. 그 다음에 여기 국껍질이 있는데, 국껍질은 구의 껍데기요. 구는 뭐냐면 공 있잖아. 공 껍데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국껍질 때문에 요거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문하고 이거 보면 국껍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 근데 얘가 말하는 국껍질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공껍데기 이러면 돼. 이런 국껍질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자, 쟁점이 뭐냐면 하나의 국껍질이, 자, 주어가 뭐냐면 요 국껍질이야. 얘가 목적어가 태양이야. 태양을 당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류인력이 있대. 만류인력 뭔지 모르겠어. 모르진 않아. 알아. 자,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반지름 알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으면은 원 중심으로 해서 그 원 사이드까지 요게 이제 반지름이에요. 근데 이 반지름이란 건 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에도 존재하거든. 그지?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 봅시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질량은 우리가 알아요. 질량은 이거 알겠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m인 질점. 이게 뭐지? 처음 듣는 말이 나왔어요. 질량이 m인 질점. 오케이. 질점. 모르는 단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여기도 또 만류인력이란 말이 나왔네.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여기도 질점이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크기가 같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징적인 건 이거예요. 자, 위에 봐봐. 1번 선지에서 뭐라 하느냐면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 여기서는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 지구 중심에 떠있는 질량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 이런 말이 돼 있어. 크기가 같겠군. 뭐 주어 목적어 구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사항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식어가 하나 있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이런 말이 있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이런 말이 있거든. 이것도 일단 나중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선지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게 있어요. 세 번째 거 봅시다.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이런 내용이야. 물리한 친구들이야 금세 알아차리지. 근데 물리 몰라. 나 모르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질점 그리고 뭐 블라블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또 뜻밖의 단어가 등장했네. 뜻밖의 어휘. 부피 요소.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이런 얘기가 돼 있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말이 어지간히 헷갈리네. 하여튼 만류 인력을 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란 말이 나왔어. 부피 요소라는 같은 말이 있는데 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부피 요소고 태양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피 요소야. 오케이? 됐고. 다섯 번째,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있는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은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여기 뭐냐면은 요 문투가 3번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3번도 그렇게 돼 있어.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반지름이 라지 R,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 사이의 만류 인력이야.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에 이런 말 있죠.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은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서란 말이 같이 나왔네. 중심 사이에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3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 일단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지문하고 우리가 보기 파트를 좀 봐야 돼요. 일단 의문이 되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일종의 어휘를 찾아내야 돼. 어휘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만류 인력, 질점, 부피 요소. 뭐 굳이 더 얘기한다 그러면 뭐 국껍질 정도. 이 정도가 낯선 어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그 내용들을 이제 지문과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서 파악합시다. A 지문 봅시다. 17세기 후반의 뉴턴은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과학자야. 그럼 됐고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 태양 중심설은 여러분 알고 있죠? 일단 문제부터 풀자.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해서 그게 낫겠다. 그는 만류인력 가설로부터 여기 만류인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을 성공적으로 양육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때 가정된 만류인력은 이런 얘기가 있네. 만류인력을 정의를 해줘. 만류인력은 뭐뭐다.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질점 사이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래. 질점이 서로 당긴대. 아직 질점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 근데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류인력에 대한 정의를 하면 이게 두 질점이야. 두 질점. 이고 그 다음에 두 질점의 질량이어야 돼. 요거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대. 그 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비례한단 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거 모른다 하면 좀 너무 심해.
그리고 비례가 있으면 이제 반비례도 있는 거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질점 질량의,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두 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있는데, 두 질점이 전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질량이 되겠네. 두 질량. 그 다음에 요거의 곱이야. 곱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거리라는 요소가 또 있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비례 반비례는 아니까 넘어가고. 7점. 요거하고 요 이제 어떤 연결 요소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요 구대칭, 그치. 요 구대칭하고 여기 이제 질점이란 말은 이게 각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면 돼요. 보고서 다시 볼 거야.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구. 뭐 행성이 다 구지. 그지? 지구도 구고, 그 다음에 태양도 구고. 천체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 밑줄 치세요. 왜냐면은 이 말의 문투가 누구랑 비슷한지를 찾아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우리 봤던 거. 자,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이런 말이 있었지. 4번 선지.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 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유사 문장이잖아. 이거 됐고 체킹해 두라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이란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구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작다. 지구는 작다는 의미가 되지. 그죠? 자, 이러한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 이렇게 돼 있어.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은 이게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대요. 뭐 증명은 이제 물리 문제인데, 뉴턴은 이 원리를 작용해서 달의 공전기에다가 사간의 낙하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쓸 연역함으로써 만류인력이 실제로 입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 크기가 없어. 근데 질량이 모여 있대. 해귀한 걸세. 그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이제 요 개념은 뭐냐면은 그 무한소를 말하는 거야. 수학 시간에 배웠지? 그 극한. 아주 작은 극한. 그다음에 구대칭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래. 그냥 구야 그냥 어느 방향으로 보나 이건 동그란 구란 얘기예요. 근데 일단 요걸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그 여기 이제 내용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선지들 있잖아. 거기에서 일치되는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뭐냐면 하나는 이거야.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선지 2번이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긴다.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긴다. 이런 말로 돼 있지. 지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항시 이 만류인력과 관련될 때는 어떤 관계야? 그 둘 사이의 관계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두 개의 질점이고. 그리고 이 질점에는 뭐냐면은 질량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거야. 크기는 없고 질량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선택지 3번.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아까 우리 선택지에도 그 얘기가 있었거든. 서로 당긴단 말이 있었지.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고 서로 같은 힘으로 당긴다 이런 말이 있었지. 지금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답이다 찍기 이전에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3번도 두 개의 질량 사이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질량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그냥 질량이다. 크기가 있는 어떤 질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점으로 보자는 거야. 질점 사이의 만류인력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질점이란 거에 이 질량이 다 몰려 있는 거 관계가 되는 거고, 뭐 대충 뭐 이건 그리고 이건 저거의 의미와 같아. 만류력을 뭐라 그랬어? 두 질점 사이에 당기는 힘으로써 그 다음에 두 질량 곱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 아까 우리 제시문이란다. 그 지문에 나왔었거든, A에. 그러니까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둘 중심 사이에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거리 요소 있지, 그지? 만류력 정의 거리 있었고, 그 다음에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량에 관계돼 있고, 그 사이에 만류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고, 이건 우리 그 지문의 만류력 정의에 있었던 거, 그 뒷부분에 나와있던 뒷부분에도 똑같은 말이 있었잖아. 이것도 한번 볼까? 어딨냐? 그치.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M인 지구, 그 다음에 스몰 M인 달은 뭐 당기겠군. 맞는 내용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요 말인데, 부피 요소란 말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 문제도 이 선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문에 비슷한 말이 있었잖아. 천체 바깥에 어떤 점을 당기는 만류력은 그 천체들을 잘자리 쪼갠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거 있잖아. 그거랑 관련되는 거고. 다섯 번째 거 봅시다. 반지름이 라지 R, 질량이 라지 M인 지구. 그 3번에서는 그냥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였는데, 요건 차이점이 뭐지? 반지름이 R이란 말이 있어.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 요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구슬. 요건 구슬이 됐거든. 근데 아까 요 자리에 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일단은 요 반지름 요소가 지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고, 요 구슬 사이의 만류력은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리 요소 파악됐고, 그 다음에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력과 크기가 같겠고, 이거 5번하고 3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뭐 그 답에 대한 확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총 5개의 선택지 중에서 4개가 이미 지문 A상에 다 등장을 한 거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좀 있다 하고 일단은 보기 내용을 봅시다.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를 갖다 구의 단면을 잘라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점을 하나 떵 찍어놓고 부피 요소, 그 다음에 O라는 지점이 있고 저기에 P라는 지점이 있어. 하나의 어떤 그 O는 이제 중심점이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설명하는 거 봅시다.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 여기 이제 부피 요소란 말이 또 등장해요.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뭔 말이냐?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요거네, 요거. 자, 요게 구요. 구의 단면을 지금 잘라놓은 겨. 여기 구에 구껍질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게 구껍질이라는 얘기야, 요거. 색깔까지 칠해놨잖아, 이렇게. 요 구껍질인데 여기에 부피 요소가 작은 부피 요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채워져 있단 거야. 요만한 것들이. 그냥 거의 뭐 또 이런 질문 나오죠. 선생님, 무한히 작은 게 어떻게 그걸 채웁니까? 여러분, 저 적분은 왜 하고 사십니까?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응? 적분 설명해줘. 자, 이런 부피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 부피 요소들이 이런 구껍질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부피 요소가 구껍질을 이룬다는 거야. 부피 요소가 구껍질을 이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이 반지름을 달리하며, 이거 1번 선지에 나왔단 말이지, 그지?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부피 요소도 뭐로 취급하라는 거야? 질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피 요소는 질점이고 무한히 작은 거야. 근데 질점은 그 크기가 없다고 했거든. 크기가 없단 말이 무한히 작은 걸 말하는 건데, 그걸 모아가지고 구껍질이 됐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크기가 없는 게 저희 크기를 갖습니까? 적분하면 돼. 적분. 응? 그럼 이제 여기 갑자기 저희 국어의 수학 문제가 나왔네. 그지? 그 정도는 갖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물리 문제냐 한 거 똑같은 소리야, 이게. 응?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구껍질이 돼 있고, 이 구껍질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으로 쌓이면서 뭐가 된다는 소리야? 구가 된다는 소리야. 요 안쪽에는 아주 작은 구껍질 있지? 그거보다 좀 더 큰 구껍질, 큰 구껍질. 저 반지름이 같아, 달라?
점점 다 달라지잖아. 그지? 이래서 하나의 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구껍질들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지? 부피요소 자체, 부피요소가 질점이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어? 질량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 부피요소로 이루어진 구껍질도 뭐를 가져야 돼? 질량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이미 요 아래쪽 안 봐도 다 알아차려야 돼. 이건 이제 추론 능력에 해당이 돼. 구 자체도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지. 왜? 부피요소가 점으로 되어 있는 그 부피요소가 질점인데 질점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피요소가 질량 가지고 있고 그 부피요소로 이루어진 구껍질도 뭐지? 질량을 갖게 될 것이고 구껍질이 질량이 있으니까 구도 뭐야? 질량을 갖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밀도의 부피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구성을 하는 거야. 하나의 구껍질을. 부피요소들이. 이 부피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아요. 그죠? 이따 볼 겁니다. 부피요소들, 즉 질점이 질점들이야. 그러니까 부피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이루면 질점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이룬 거야. 그 질점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은 그 구껍질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껍질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야.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할까. 일단은 뭐냐면은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은 여기 어떤 구껍질이 있어요. 얘가 있는데 이 구껍질을 구성하는 부피요소들이 있거든. 그 부피요소들이 여 바깥에 있는 점 P의 질점에 이걸 잡아 당긴다는 소리야. 근데 그러니까 요 부피요소들이 무수 있잖아. 그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고 또 얘가 당기는 힘이 있고 이렇게 각각 잡아 당기는 만류인력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랑 똑같대요.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껍질의 중심 O. 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 구껍질의 질량이 다 몰려있다고 보는 거야. 이 질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을 잡아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껍질이 여기 있는 질점을 잡아 당기는 만류인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그냥 구껍질 전체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있단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이래서 구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껍질들이 구를 구성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점층적으로 가는 겁니다. 부피요소가 구껍질을 구성했으니까 이번엔 구껍질이 구를 구성해야겠지. 그 동심의 구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이거는 방금 앞에 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1번에서 한 얘기랑. 무슨 말이냐면은 1번에서는 어떤 요 구가 있어. 이런 동그란 구가 있는데 그 구 속에 이런 구껍질이 있다고 치자고. 얘가 한 점을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요 구껍질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는 형식으로 잡아당기는 거란 얘기야. 근데 이 구껍질들이 이렇게 반지름을 달리하는 구껍질들이 모여서 구를 형성했잖아. 그럼 이 구를 형성하고 있는 구껍질 각각이 당기는 만류인력이 있을 거야. 요 안쪽에 있는 얘가 당기는 게 있고 여기 있는 얘가 당기는 게 있고 또 여기 있는 얘가 당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뭐랑 똑같냐면 구 질량이 한 점에 있다라고 하자고. 그 한 질점에 구의 질량이 다 몰려 있으면 요 질량이 얘를 당기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걸 안 봐도 우린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구껍질을 구성하는 게 뭐였어? 부피요소란 질점이었지? 그러면은 구를 구성하는 게 뭐였어? 구껍질이었지? 그럼 당연히 구를 구성하는 건 뭐가 되지? 점층,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자, 부피요소가 이게 모여서 구껍질이래. 구껍질이 모여 구가 된 거야. 그럼 부피요소가 모여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음 거 안 읽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피 요소들이 있어. 여기가 요만한 부피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여기 있는 이거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있어. 이 각각이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은
그냥 구 전체 질량을 한 점에 모아놓고 저쪽 잡아당긴 만류인력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다시 한번 부피 요소가 뭘 구성하지? 구껍질. 구껍질이 뭘 구성하지? 구. 오케이? 그러면 구는 뭐로 구성이 된 거야? 부피 요소로 구성된 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안 읽어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자,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은 내용이잖아. 그죠?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정리를 합시다. 뭐냐면은 만류인력 계산할 때 크기는 고려하지 말란 소리야. 물체 크기는. 뭐 안 보란 소리야. 한 점에 그 질점이라고 불리는 점에 모든 질량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만류인력을 할 때는 그 질량, 질점에 있는 질량과 거리만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지? 자, 원래 이거 읽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건데 물리적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 정도면 된 거고, 우리 다시 이제 봅시다. 선지. 그 1번 선지가 뭐였냐면, 선지 1번이 이거였어. 구껍질 얘기가 나왔어. 봅시다.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구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거야. 자, 이해를 해봅시다. 요거 우리 보기 첫 번째 나왔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번째 선지.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요 부피 요소를 이제 뭐로 보시냐면 질점으로 보라고. 질량이 있는 질점이야. 이거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야. 그 부피는 뭐냐면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가 바로 그 부피 요소란 말이야. 이거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이건데, 이거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4번부터 먼저 봅시다. 다시 한번. 왜냐면은 요 부피 요소란 개념이 지금 그 보기에서 얘기가 돼버렸거든.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지문 A를 봤을 땐 부피 요소 이 말이 뭐지 하고 아리송했었지만, 보기에서 부피 요소를 정의를 해줬지. 뭐로 정의해줬어? 부피 요소라는 거 질점이었던 거야. 아주 작은 질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지? 질량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질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밀도에다 그 부피 요소의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부피가 없는데 어떻게 곱합니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분 왜 하니? 이러는 거야. 오케이? 4번부터 봅시다. 이게 쉬우니까.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우리 지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들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지. 자, 여기 천체라는 말을 뭐로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꿉시다. 천체를 지구라고 바꿉시다. 지구도 천체니까. 지구가 그 천체 밖, 자, 지구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러니까 만류인력은 두 개의 질점 사이의 관계야. 두 개의 질량 사이의 관계고, 그러면은 그 만류인력은 그 천체, 그 지구를 말하는 거지. 지구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를 잘게 나눠서 부피 요소들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그것들 하나하나가 당기는 어떤 만류인력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더하면은 그 질점 사이에 만류인력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이제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이란 말 있지. 요거를 뭐로 바꾸냐면은 이거로 바꿉시다. 이거 질점이야. 요 말을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이렇게 읽자고. 그냥 부피 요소라는 게 질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지구가 지구 밖 어떤 질점, 그러니까 어떤 질점, 요거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질점 말하는 거야. 요거랑 똑같은 놈이야, 요거.
둘 다 똑같아요. 요 당기는 만류력은 지구 전체, 지구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를 당기는 만류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자 뭐냐면 지구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이게 모든에 해당이 되는 거지. 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그 질점 말하는 거야. 하나의 질점 말이야. 태양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피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점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자 여기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네. 4번은 어떻게 해결된다? 저기 어느 거야? 지문에 있었던 그 천체 어쩌고 저쩌고 했던 말 이렇게 치환하니까 해결돼 버렸다. 이건 맞는 말이 돼 버렸지 4번은. 그지? 그러면은 이거 답이 아니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건 답 아니네. 그죠?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3번을 해결해 봅시다. 3번하고 5번은 이건 같은 저거예요. 왜냐면 봅시다. 우리 지문에 이런 얘기 있었어. 만류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야. 아까 우리 체크했던 거거든. 체킹했던 거. 그리고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증명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증명하고 이건 같다라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3번.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에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다 당기겠군. 이거 지금 요거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네. 자, 3번 선제는 거리 제곱이니 질량이 곱이니 이런 말만 없을 뿐이야. 근데 같은 말이네. 그죠? 5번 볼까? 반지름이 라지 r,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자 주어가 지구요.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구슬 그 다음에 구슬이요. 사이의 만류력은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력과 크기가 같겠군. 5번도 같은 말 다른 말.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말이네. 여기다 그냥 반지름이 r이니 높이가 h니 그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거 빼고 나면 어떻게 돼? 그냥 같은 말이에요. 굳이 이거 설명한다면 이런 거야. 여기 반지름이 라지 r인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 h인 지점이 뭐냐면 그 h 이만큼 떨어뜨려 놓자. h 이게 h요. 여기에 질량이 라지 m 이게 질량이 스몰 m인 구슬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라지 m이라는 이 지구도 요 한 점에 있는 질량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스몰 m이라는 이 구슬의 질량도 한 점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라지 r 플러스 h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 그러면은 두 질점 사이에 만류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뭐 저 라지 m하고 스몰 m 사이에 관계가 돼 버리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랑 똑같은 거냐면 3번 그 선지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스몰 m 이 자리에다 달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달. 응? 그 다음에 이 r 플러스 h란 말 이거 빼버리면 이런 거 다 빼버리면 그냥 달하고 지구 사이에 저거지. 그지? 똑같다는 얘기지.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4번, 3번, 5번은 올바른 선지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1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신의 국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력은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자, 1번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그 보기 1번에 있던 내용이야.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국껍질을 구성하는 거야. 부피 요소들이 국껍질을 구성하는 거야. 자, 이 부피 요소들이 그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력들의 총합은 이렇게 돼 있지. 아까 그 국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국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력과 같다. 요 말이거든. 자, 지금 뭐냐면은 자, 국껍질을 구성하는 게 부피 요소였지. 자, 구가 있고 여기 이제 중심이 있고 여기 이제 국껍질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자, 봅시다. 반지름을 다 달리한다라는 말이 있었지, 그지? 우리 그 앞에 그 모두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보기의 일부 문장에 여기 이거 작은 반지름,
그 다음에 요거는 큰 반지름이야. 큰 반지름.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니, 얘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말에 있었지. 요 굽껍질의 질량은 뭐냐면 부피 요소들에다 그 부피에다 질량을 곱한 것이다 이랬는데, 반지름이 커질수록 질량이 어떻게 되지?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지. 작은 반지름은 굽껍질이 작으면은 작은 질량이야. 이건 작은 질량. 그 다음에 큰 반지름이면은 큰 질량이야. 그러면은 그리고 이때 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굽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을 하나 설정하면 돼요. 중심에다. 그 질점에 이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거거든. 자,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요 1번 선지 다시 봅시다.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굽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두께를 두는 이유는 이제 부피를 설정함으로써 질량을 갖다 잡을 수 있게 해준 거야. 하나의 굽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력은 그 굽껍질이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자, 작은 반지름이면 작은 질량, 큰 반지름이면 큰 질량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둘이 다 뭐냐면은 요 굽껍질이 누구를 당기지? 동일한 놈을 당기지. 누구? 태양을 당기는 거야. 태양을 당기는 거야. 작은 놈도 태양을 당기고 큰 놈도 태양을 당기는 거야. 알겠지? 자, 작은 반지름의 굽껍질도 태양을 당기는 거고 큰 반지름의 굽껍질도 태양을 당기는 거야. 작은 질량의 굽껍질도 태양을 당기는 거고 큰 반지름의 굽껍질도 태양을 당기는 거야. 자, 작은 반지름은 작은 질량, 큰 반지름은 큰 질량. 자, 만류력은 뭐로 결정나는 거지? 그렇죠. 질량의 곱으로 결정이 나는 거지. 자, 작은 질량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력이 크겠어? 큰 질량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력이 크겠어? 그렇죠. 반지름이 큰 놈이 만류력이 커지겠지. 자, 그럼 1번도 뭐가 되지? 올바른 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이제 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틀린 선지입니다. 2번이야. 여기가 이제 혼동될 요소들이 좀 있는데 잘 보세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자, 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이것도 질량이 m인 질점이야. 질점이고 m이고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런 말이 있어. 자, 관련된 거는 뭐냐면은, 자, 두 개를 봅시다. 전부 다 이건 복이 아니라 그 지문 A에 있던 내용이야.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류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 만류력정인데 지금 요 선지를 보고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냐면은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질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질점, 이 말을 보고서 태양과 지구의 질량이 같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그 함정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은, 태양의 중심에 있단 말은 얘한테 태양 질량이 몰려있다는 소리야? 태양의 중심에 어떤 질량 m인 질점이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태양 중심에 어떤 질량이 m인 어떤 질점이 하나 뻑하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질점, 이 말도 지구 질량이 스몰 m이라는 소리야? 아니지. 뭐요? 이거는 지구 중심이라는 곳에 질량이 스몰 m인 질점이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혹 가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얘기가 여기에 이 말이 지금 나왔잖아.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이란 말은 태양이 질량이 크고 지구는 질량이 어떻단 소리야? 작단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이 스몰 m, 지구의 질량이 스몰 m,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착시현상 때문에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의미는 명확하게 봐야지, 그지?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어떤 질점이고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어떤 질점이 있다는 거야. 그 질점 각각이 하나는 지구 전체를 당기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굴 당기는 거야? 태양 전체를 당기는 거라고. 이 만류인력 크기가 같겠어? 같지가 않지.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칫하면 혼돈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가 태양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가 있어. 태양은 이따만시하고 지구는 요만하다고 칩시다. 자, 얘가 얘를 이렇게 당길 거라고. 동시에 얘도 뭐지? 이쪽으로 이렇게 당길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하나의, 요 한 질점에 태양 질량이 다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요 질점에 지구 질량이 다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 크기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만류인력이 뭐라고 정의됐지?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대. 뭐 이만큼의 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대. 자, 태양의 질량에다가 지구의 질량을 곱한 그 크기에 비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태양이 지구 땡기면서도 태양 질량에 지구 질량 곱한 거고 지구가 태양 땡기면서도 어떻게 된 거야? 지구 질량에다 태양 질량 곱한 거거든. 둘 다 똑같은 거거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여기 있는 질량, 이 지구 질량과 태양 질량이 같다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 지금 자, 그 본질적인 의미는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 스몰 m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 스몰 m 이 말은 뭐냐면 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요 지점에 태양의 중심에 어떤 요만한 질량 스몰 m이 있대요. 얘가 여기 있는 이땀시만한 지구를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런 어떤 만류인력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요 지구 중심에도 그러니까 지구 질량을 m 프라임이라 합시다. 여기에도 질량이 스몰 m인 스몰 m인 질점이 있는 거야. 얘가 태양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러면은 요 스몰 m이라는 거 있잖아. 이 둘 다 똑같은 질점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아예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더 편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림 그리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리가 있는데 요 중심으로부터 요까지 거리가 뭐냐면 지구까지의 거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번에는 또 이만큼 또 거리가 있어. 이 거리는 요거 그 지구 중심에 있는 m이었으니까 태양까지의 거리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따만한 지구를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리 당기는 거하고 얘가 이리 당기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2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물리 좀 한 친구들은 이거 쉽게 잡아내요, 이거. 그러니까 물리 좀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못했으면 못 잡아내기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형태의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지금 말의 의미로서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요게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물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언어의 그 약속에다 그대로 맞추는 건데, 그지? 물리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해야 돼요. 만류인력 G, R 스퀘어분의 라지 M, 스몰 m 하면서 떠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전혀 안 했지? 물리는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좀 얘기했다, 그지? 곱. 근데, 선생님, 저 곱을 몰라요. 선생님, 저 비례라는 말 몰라요. 선생님, 저 반비례란 말 몰라요. 그럼 대책 없는 거지, 뭐. 그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 얘기되는 것들 보면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뭐라 그러니 이런 물리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막 이래 되는데 국어에 물리 문제 나오면 안 되나? 그냥 국어로 읽으면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국어에 물리 문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국어에 철학 문제도 나오면 안 되고 사회 문제도 나오면 안 되고 경제 문제도 나오면 안 돼. 국어에는 오로지 그러니까 내용 있는 건 다 나오면 안 돼. 국어만 나와야 돼. 그럼 남는 국어가 뭐 있어? 감탄사밖에 없지. 그냥 하는 거. 그게 국어 문제대라고? 병신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참 이거 물리 아니잖아, 그지? 곱하고 비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진짜 대책이 없죠. 응?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저기 다시 그런 거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지문 조금만 더 봅시다. 아까 봤던 건 이제 문제풀이용으로 이렇게 본 거고. 이걸 좀 더 압축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국어를 강의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 해본 거예요. 그 지문의 배치를 잘 보세요. 글을 읽는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자, 말이 이렇게 됐어. 자, 보세요.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 태양중심설 몰라도 상관없어. 그럼 만류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알 필요 없어, 이것도. 이때 가정된 만류인력이 뭐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크기는 두 질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만류인력 정의 나왔지? 그 다음에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이 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요소들 각각이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등장하는 게 천체 관계를 얘기하지. 천체. 천체는 작은 집합이야, 거대한 집합이야? 거대한 집합이지. 그러면은 이 거대한 말을 설명하는 요소가 그 다음에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왔지? 그지? 자, 알고 보면 나왔던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다음 문장으로 나와야 되는 게 보기의 내용이에요. 천체가 바깥에 있는 어떤 점을 하나 당기는 거야. 그때 만류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천체 거대한 걸 다 잘게 쪼갠다는 소리요. 그 잘게 쪼갠 한 놈이 요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이 있대. 그런 만류인력을 다 더하면 그냥 이 천체가 얘를 다 잡아당긴 만류인력이라는 소리야.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뭐지? 보기의 내용이야. 구라는 구가 뭐야? 이게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체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천체의 국껍질을 이룬다는 얘기야. 응? 그 국껍질들이 이제 구의 중심, 천체의 중심 O를 말하는 겁니다. 얘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 있어야 천체를 이룬다. 구라고 읽는 게 아니라 천체라고 바꿔 읽으면 되는겨. 그 다음에 우리 선택지에 등장한 것들은 뭐지? 지구니, 달이니, 구슬이니 이런 말들 다 구에다 집어넣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같은 밀도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요 1번,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아주 점층적으로 구성을 한 거야. 점층적으로. 부피 요소가 뭐예요? 구껍질이 되고 구껍질으로 구가 됐잖아. 그러면은 구를 구성하는 게 뭐야? 당근 부피 요소지. 그지? 요렇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라고. 지문에.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요 말은 이제 또한 여기에서보다는 요러한 원리를 통해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증명하려면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그럼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보단 언어의 의미로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만류인력을 앞에서 정의를 해줬잖아. 만류인력은 두 질점 질량의 뭐야? 곱에 비례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당기는 만류인력이나 지구가 태양 당기는 만류인력이랑 같은 거지. 뭐야 그게. 질량 두 개 곱하면 되는 건데. 뉴턴은 이를 블라블라 했다. 제가 물리로 풀었습니까? 국어로 풀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 맡겨놓겠습니다. 여기까지.